10년의 세월이 흐른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밤을 내려다보는 강서연의 눈빛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오만하게 빛나는 천무그룹의 타워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곳은 한때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녀의 곁에는 3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첫째, 한지우는 1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능숙하게 홀로그램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대한 기업의 보안망을 유령처럼 넘나들고 있었다. 둘째, 한지아는 작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주식시장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응시하며 어른들도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균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막내 한지민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지난 10년간 지옥을 견뎌낸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천무그룹 타워로 향하자 뇌리에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거셌다.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현관 앞에 무릎 꿇은 서연은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뱃속에서는 3개의 작은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지만 그녀 앞을 막아선 시어머니와 남편 한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작된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소리쳤다. 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집안의 씨가 아닌 불결한 것들을 품고 있어.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심장을 핥히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만은 자신을 믿어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을 리 없어. 그 뱃속의 아이들이 누구의 씨인지 알게 뭐야.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과 뱃속의 것들 모두 역겨우니까. 한태준은 매정하게 등을 돌렸고 거대한 대문은 그녀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쏟아지는 빗속에 버려진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뒤엉켜 그녀의 영혼을 찢어놓았다. 그 밤 강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재로 끌어올렸다. 서연은 감정을 추스르고 부드럽게 돌아보았다. 지하의 태블릿 화면에는 천무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천무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 데이터와 최근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허점을 분석한 결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다. 천무건설 내부망에 접근했어요. 최근 아프리카 지역 플랜트 건설 사업 관련해서 현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내부 평가 보고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금 흐름도 불투명하고요. 작은 루머만 터뜨려도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막내 지민은 뉴스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천무건설의 대표가 인터뷰를 하며 사업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다. 저 사람 말하는 동안 눈을 왼쪽 위로 3번 돌렸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에요.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서연은 아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은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는 천재성으로 보답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내 아들, 내 딸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럽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이자 충실한 조력자인 알렉스와의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알렉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알렉스, 계획대로 천무건설에 대한 익명의 보고서를 주요 언론사와 증권 분석가들에게 보내세요. 내용은 최대한 자극적이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확보한 자금으로 공매도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알렉스의 질문에 서연은 창밖에 천무그룹 타워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수익은 중요하지 않아, 알렉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메시지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그들이 패닉에 빠질 때까지 밀어붙여. 한편 천무그룹의 회장실에서 한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는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강서연을 성공적으로 쫓아내고 아버지의 오랜 정적이자 라이벌 기업의 딸이었던 오수진과 재혼하여 그룹 내 입지를 완벽하게 굳혔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오만한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천무건설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프리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좀스러운 루머는 하루 이틀 일인가. 경쟁사 놈들이 또 유치한 장난을 치는 거겠지. 무시해. 곧 잠잠해질 테니. 그는 이런 사소한 움직임에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더 큰 성공과 권력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시한 그 작은 파문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천무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익명의 보고서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건설업계에서 평판의 균열은 치명적이었다. 태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배후를 당장 찾아내. 하지만 공격은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철저히 세탁되었고 보고서가 유포된 IP 주소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엄마 공매도 1차 목표 달성했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빨라요. 지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지우는 손가락을 놀리며 천무그룹 내부 통신망을 도청한 내용을 화면에 띄웠다. 한태준,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부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네요. 서연은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수십 수백 번에 걸쳐 그들을 흔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돈명의 권력,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천무그룹 그 자체까지도. 지후나 2단계 준비해. 이번에는 천무바이오 쪽이야. 그들이 새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데이터에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10년 전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던 연약한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한 복수의 여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창밖에 비가 서서히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한태중과 천무그룹에 내릴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완벽한 복수의 파트너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도시의 야경 속 천무그룹 타워를 향했다. 그 눈빛은 10년의 세월을 응축한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천무건설에 대한 1차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강서연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아닌 다음 폭풍을 준비하는 치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의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에는 혼란에 빠진 천무그룹의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방금 끝난 작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목표물을 향한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내다보는 노련한 전략가들 같았다. 한지훈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건반 위를 질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천무그룹의 겹겹이 쌓인 방화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우회하며 그들의 신경망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었다. 그는 그룹 전체의 디지털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임원들의 이메일 비밀 프로젝트 파일, 심지어는 그들의 개인적인 디지털 족적까지 추적하며 권력의 흐름과 약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다. 찾았어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앞에는 천무바이오의 극비 프로젝트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고 있는 신약 NK 아사질의 임상시험 데이터였다. 공식 발표된 자료와 내부 원본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보여요. 특히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흔적이 있어요. 완벽한 조작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분석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수준이에요. 소파에 앉아있던 한지아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태블릿으로 즉시 재무 모델링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변수와 시나리오가 얽히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 천무바이오는 현재 그룹 전체 주가의 20% 이상을 견인하고 있어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만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면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그룹 전체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천무건설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약한 골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지민은 조용히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중심에는 NK 사일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김진우 박사가 있었다. 지민은 지난 며칠간 공개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학회 발표 영상 SNS 게시물, 심지어는 그가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까지. 김진우 박사 최근 해외 학회에서 경쟁사 연구원과 크게 다퉜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아마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커요. 저허연은 새 아이의 완벽한 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훈이 문을 열면 지아가 그 길을 통해 공격할 경로를 설계하고 지민은 그 길을 막고 있는 문지기의 약점을 찾아낸다. 이 아이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팀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준비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항상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었다. 고마워요, 엄마. 아이들이 잠시 일에서 손을 떼고 간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민이 우유를 마시다가 문득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한태준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까요? 서연은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아직 모를 거야. 그는 오만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없었다. 기억하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진실과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야.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엄마의 고통을 그리고 이 싸움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태준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상처 입히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쓰러뜨려야 할 거대한 적일 뿐이었다. 그 시각 한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천무건설의 주가는 일단 방어에 성공했지만 시장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에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의 아내 오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요. 단순한 경쟁사의 공격 같지가 않아요. 너무 정교하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태주는 그녀의 말을 귀찮다는 듯이 잘라버렸다. 쓸데없는 걱정 마. 이 정도 위기는 언제나 있었어. 돈으로 틀어막고 시간 좀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보안팀에는 당장 시스템 전체를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시했어. 다시는 이런 좀도둑 같은 놈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테니.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 공격의 배후가 자신과 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사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10년 전 비참하게 쫓겨난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처방은 마치 감기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같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더 큰 병을 키우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그의 방화벽을 넘어 그의 집 안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태준의 예측 가능한 대응을 비웃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다시 냉철한 작전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 지우나 김진우 박사가 자주 접속하는 의학 전문 커뮤니티에 우리가 발견한 원본 데이터와 발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를 익명으로 올릴 준비를 해. 하지만 바로 공개하지는 마. 이어서 그녀는 지아를 보았다. 지아야, 우리는 천무바이오의 주가가 최고점에 오를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들이 곧 있을 투자 설명회에서 신약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테니 바로 그 직후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민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지민아, 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평판이 좋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대기업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의학 전문 기자를 한 명 찾아봐. 그리고 그 기자에게만 결정적인 증거를 보낼 거야. 대중의 분노보다 전문가 집단의 의심이 훨씬 더 치명적일 테니까.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아이들은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10살짜리의 순수함 대신 목표물을 노리는 사냥꾼의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유령처럼 거대한 제국 천무를 붕괴시키기 위한 두 번째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에는 요란한 경고음이 없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가장 깊은 곳의 썩은 부위부터 도려내고 있었다. 한태준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곧 있을 투자 설명회에서 NK 아일레시온을 통해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무대의 바닥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대를 무너뜨릴 이름 없는 천재들이
바로 그가 10년 전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 아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천무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약. NK아사이하이크의 투자 설명회는 화려한 막을 올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증권가 애널리스트 기자들로 가득 찬 호텔 연회장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단상에선 한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신약의 혁신적인 가치와 그룹이 맞이할 새로운 황금기에 대해 역설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수록 천무바이오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급등하며 시장의 신뢰를 증명하는 듯 보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펜트하우스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 엄마인 강서연의 최종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지민은 이미 며칠간의 분석 끝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거대 권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의학 전문 기자 최민준이었다. 그의 성향 과거 기사들, 심지어는 디지털 발자국까지 분석한 결과 그는 이 폭탄을 터뜨릴 가장 완벽한 뇌관이었다. 지금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거대한 전쟁의 포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민의 손가락이 가볍게 엔터키를 눌렀다. 김진우 박사의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데이터의 허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최민준 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동시에 지우는 여러 의학 전문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자료들을 익명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다. 한지아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주문이 입력된 채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시장의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의심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최민준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지겹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NK4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익명 이메일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또 다른 음해성 찌라시라고 생각했지만 첨부된 파일의 정교함과 논리적인 분석을 보고 그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기자로서의 오랜 직감이 이 자료가 보통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신약개발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자료 검증을 의뢰했다. 몇 시간 후 전문가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거 진짜라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데이터 왜곡 수준이 교묘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입니다. 최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한 글자 한 글자 사실을 담아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이 성공적인 투자 설명회를 마치고 만족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최민준 기자의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단독 천무바이오 신약 NK417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환자 안전성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폭탄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의학 커뮤니티는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고 이는 곧바로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갔다. 시작됐어. 지아가 외쳤다.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에 공매도 주문을 체결했다. 천무바이오의 주가는 절벽에서 돌덩이가 구르듯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는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모회사인 천무그룹의 주가까지 끌어내렸다. 한태준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회장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김진우 박사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데이터 조작이라니 사실이야. 겁에 질린 김진우 박사는 압박감에 못 이겨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 사실을 실토했지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조작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한태준의 저택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아내 오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여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천무건설대와 수법이 똑같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는 서연은 조용히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과 별개로 그녀는 10년 전의 진실을 밝혀줄 조각을 맞춰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조력자 알렉스를 통해 한 사람을 수소문했다. 10년 전 자신이 쫓겨나던 날 함께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늙은 가정부 박선희였다. 며칠 후 서연은 화장과 옷차림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한 채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시장을 찾았다. 박선희는 그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주변을 살핀 후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10년 전 비가 많이 오던 밤에 쫓겨났던 서연이에요. 박선희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박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날 밤 마님이 쫓겨나신 직후에 제가 우연히 오수진 아가씨와 어떤 남자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완벽하게 바꿔치기 했다며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웃더군요.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듣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한태준과 오수진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였다. 천무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이제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과거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앗아갈 거대한 틈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박선희의 거친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증언이 제게는 천금보다 더 소중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천무바이오 사태가 그룹 전체를 뒤흔든 후 한태준의 집무실은 사실상의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독이 오른 맹수와 같은 살기가 흘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과 전직 경찰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정보팀이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태준은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그림자라도 좋으니 이 짓을 벌이는 놈들의 실체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태준과 오수진 그리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밤샘 회의 끝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대한 코퍼레이션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사업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이 정도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그들뿐이라고 판단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고 분노에 찬 태주는 이성을 잃은 채 맹목적인 방역을 지시했다. 천무그룹은 대한코퍼레이션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언론을 이용해 대한 코퍼레이션의 과거 경영 비리를 들추어내는가 하면 그들의 핵심 연구 인력을 빼내오기 위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대한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 재계는 두 거대 기업의 갑작스러운 전쟁에 경악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강소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유도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미 태준이 고용한 보안팀의 네트워크에 은밀히 침투하여 그들의 조사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디지털 증거 조각들을 흘려보내 그들의 의심이 대한 코퍼레이션으로 더욱 확고하게 향하도록 만들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 한태준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기 누군지도 모른 채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지.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에게 두 공룡의 싸움은 자신의 다음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완벽한 연막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힘을 빼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준이 고용한 카드 중에는 예상 밖의 변수가 숨어 있었다. 사설 정보팀을 이끄는 곽 반장은 수십 년간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대한코퍼레이션이 배후라는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다른 곳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곽 반장은 팀원들 몰래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천무건설과 천무바이오 공격 당시의 미세한 데이터 흔적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다. 대한 코퍼레이션의 해킹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극도로 정교하고 깨끗한 침입 경로. 마치 유령이 흔적 없이 지나간 듯한 그 경로의 끝에서 그는 아주 희미한 신호의 잔재를 포착했다. 그는 이 작은 실마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침입 경고에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자신이 설치해둔 여러 겹의 위장 서버를 뚫고 자신의 흔적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지난 2번의 공격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10살 소녀는 처음으로 진짜 사냥개를 마주한 사냥감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IP를 우회하며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디지털 추격전이 벌어졌다. 곽 반장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쳤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발견한 서연이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들이 느끼고 있을 압박감과 두려움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그치거나 대신 해결해주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조언했다. 지훈아, 두려워하지 마. 상대의 눈으로 상황을 봐. 그는 지금 널 쫓고 있지만 네가 누군지는 전혀 몰라. 그저 희미한 신호를 쫓는 사냥개일 뿐이야.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숨으려고만 하면 결국 잡히게 돼. 오히려 그를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해.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믿게 만들어. 하지만 그 발견은 사실 네가 파놓은 함정이어야 하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의 전략을 즉시 이해했다. 지훈의 키보드 소리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교묘하게 빵 부스러기를 흘리듯
곽 반장이 따라올 수 있는 가짜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흔적들은 아나키스트라는 이름의 방위업 해커 그룹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몇 시간 만에 가상의 해커 그룹 웹사이트와 그들의 활동 내역, 심지어는 그럴듯한 선언문까지 만들어냈다. 마침내 곽 반장은 끈질긴 추적 끝에 아나키스트의 서버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천무그룹을 공격한 이유와 다음 목표를 암시하는 조작된 정보들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적의 가면을 벗겨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한태준에게 이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한태준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대한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해커 그룹이라니. 그는 이제 두 개의 유령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내부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능한 팀원들을 질책하며 더욱 비이성적인 대응을 쏟아냈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어갔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잘했어, 아들. 아주 훌륭했어.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의 적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익명이라는 가면이 거의 벗겨질 뻔했다.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더 이상 작은 균열을 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됐다. 한태준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란, 즉 대한 코퍼레이션과의 무의미한 전쟁을 역이용하여 그가 다시는 방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서 벌어지는 거대 기업들의 이전 투구를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는 조용히 다음 악장을 구상하고 있었다. 천무그룹과 대한 코퍼레이션의 진흙탕 싸움이 재계 전체를 시끄럽게 달구는 동안 강서연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공격의 고삐를 늦추고 있었다. 한태준이 만들어낸 소음과 혼란이 클수록 그녀가 다음에 던질 침묵의 무기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번 목표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한태준과 오수진의 죄의식 그 자체였다. 서연은 박선희로부터 얻은 조작된 유전자 검사라는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비수였다. 대신 그녀는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과거의 파편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포는 미지에서 올 때 가장 강력하며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그들 스스로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엔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는 게 아니야. 메시지는 오직 두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야 해. 가장 사적이고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으로. 서연의 지시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준의 개인 집무실과 오수진의 파우더룸에 설치된 개인용 스마트 기기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보안 시스템도 그의 앞에서는 종이 인형에 불과했다. 그날 밤 한태준은 라이벌과의 전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무실로 돌아왔다. 복잡한 심경으로 책상 위 개인 태블릿을 켰을 때 화면 중앙에 떠있는 낯선 메모 파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경비 시스템은 아무런 외부 침입도 보고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파일을 열자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처수름은 묻어야 할 죄가 아니라 축복이어야 했다. 한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기업을 노린 협박 메시지가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오직 몇 사람만이 아는 과거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는 저주였다.
그날 밤의 비밀 처수름. 그의 뇌리에서 10년 전 빗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던 강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듯이 사라진 그 약한 여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오수진은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우더룸의 스마트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거울 화면에 똑같은 문장이 섬광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날 밤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화려한 세계는 바로 그날 밤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마치 과거의 유령이 거울 속에서 나타나 그녀의 멱살을 잡는 듯한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한태준의 서재로 달려갔다. 여보, 방금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녀의 공황 상태는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적 있어? 뒤처리가 완벽하지 못했던 거 아니야. 그의 차가운 추궁에 오수진은 배신감을 느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감싸주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의 모습에 치를 떨었다. 당신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일이잖아요. 견고해 보였던 두 사람의 신뢰에 날카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다. 서연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적의 가장 강력한 요새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었다. 서연의 심리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수진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장.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장내에 잔잔한 피아노 곡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과거 서연과 태준이 연애 시절 즐겨 듣던 둘만의 추억이 담긴 곡이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수진은 음악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태준의 차에서는 서연이 좋아하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고, 오수진의 보석함에서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가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일상 곳곳에 스며든 과거의 흔적들은 그들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마침내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코퍼레이션도 정체불명의 해커 그룹도 아니었다. 이 모든 공격의 방식과 메시지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10년 전 자신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내쳤던 바로 그 여자. 한태준과 오수진은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결론을 읽었다. 그들의 적은 바로 강서연이었다. 어떻게 그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났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지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고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익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이자 현재의 실체인 강서연이라는 한 여자를 상대로 한 생존투쟁으로 변했다. 그날 밤 한태준의 저택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상류층 부부의 가면 대신 공포와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한태준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노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저주를 퍼붓듯 나지막이 그 이름을 내뱉었다. 강서연. 과거로부터의 경고는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서연이라는 진짜 적의 실체를 깨달은 한태준은 미친 듯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0년간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 내역까지 강서연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을 잡기 위해 허공에 그물을 던지는 심정이었다. 대한 코퍼레이션과의 무의미한 전쟁은 흐지부지 되었고 천무그룹은 연이은 악재와 리더십의 공백으로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위태로워졌다. 바로 그 순간 강서연은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암살자가 아니라 대낮에 검을 들고 왕의 심장을 겨누는 혁명가로서 전면에 나설 때가 온 것이었다. 무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천무그룹의 주가 폭락과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 바로 그것이 그녀가 여왕의 귀환을 알릴 장소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던 이사회는 한태준을 향한 이사들의 성토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이은 위기 대응 실패와 주주들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빗발쳤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하고 우아해진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와 충직한 비서 알렉스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몇몇 나이든 이사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이 감히 자신의 성역인 이사회 회의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서연은 동요하는 이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누구신데 함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한 이사가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아리아드네 홀딩스의 대표 강서연입니다. 최근 천무그룹의 시장 혼란 속에서 저희는 조용히 지분을 매입했고 오늘부로 여러분의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리아드네 홀딩스는 최근 몇 년간 월계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투자 펀드였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대표가 10년 전 쫓겨난 한태준의 전 부인이라니. 한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강서연,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이건 불법적인 기업 사냥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서연은 그의 분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띠며 받아쳤다. 기업 사냥이라니요, 한태준 회장. 저는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진으로부터 제 자산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최근 천무그룹이 보여준 모습은 투자자로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더군요. 그녀의 말은 한태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지훈과 지아가 분석한 천무그룹의 방만한 경영 실태, 숨겨진 부실 자산, 그리고 한태준 일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가 펼쳐졌다.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회의실 밖으로 순식간에 새어나갔다. 한태준 회장에 쫓겨난 전처 월가의 여왕이 되어 돌아오다. 천무그룹 경영권 분쟁 점화. 복수극의 서막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은 10년 전에 잊혀진 스캔들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비참하게 쫓겨났다가 자신의 힘으로 거대 제국에 맞서는 강서연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태준의 저택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공개적인 망신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오수진은 공포에 떨며 그를 비난했다. 당신이 그때 확실하게 끝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녀가 모든 걸 폭로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이미 금이 가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전가 속에서 완전히 파탄나기 시작했다. 반면 서연의 펜트하우스는 조용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당당하게 적진에 입성하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더럽고 비열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녀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 고요를 깬 것은 서연의 휴대폰 벨소리였다. 발신인은 한태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눈짓을 보낸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다. 이사회의 격식 따위는 사라진 증오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서연,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그러니 당장 이 미친 짓 그만둬. 서연의 입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돈 한 테 준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열한 목소리로 협박했다. 네가 낳았다는 그 애들, 그 불결한 씨앗들까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녀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히 내 아이들을 입에 올려 똑똑히 들어, 한태준. 넌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나는 이제 이자를 더해서 내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분노와 공포에 떠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피할 수 없는 전면전에 막이 올랐다. 공개적인 대결에서 참패하고 심리전에서도 완전히 밀린 한태준은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이사회는 등을 돌렸고 여론은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서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상대는 재계와 정계의 어두운 뒤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해결사 최 실장이라 불리는 자였다. 강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의 약점, 아이들 동성까지 전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주저앉혀. 필요하다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도 좋아.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쟁은 이사회를 떠나 어두운 뒷골목으로 무대를 옮겼다. 최 실장의 지시 아래 전직 특수부대원과 정보기관 출신들로 구성된 그림자팀이 강서연과 아이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10년 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어떤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할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호화주택이 아니었다. 최첨단 안면 인식 시스템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외부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는 보안 설비를 갖춘 철옹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비서이자 보디가드인 알렉스가 있었다. 그는 월가의 유능한 금융 전문가인 동시에 과거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요원이었다.
최 실장의 팀이 은밀하게 감시망을 펼치기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엄마 외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불법적인 감시 신호가 포착됐어요. 우리 집 주변에 공공 CCTV 몇 개도 해킹당해서 우리 쪽으로 방향이 고정됐네요. 한지훈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그는 즉시 역추적을 시작했고 상대의 감시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십 개의 가짜 디지털 정보를 흘려보냈다. 이제 최 실장의 팀이 보는 것은 서연의 실제 동선이 아닌 지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계획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으로 향했다. 물론 이 외출은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 있던 한지민이 창밖을 무심하게 보는 척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센시 방향 검은색 세단 7시 방향의 신문 보는 남자, 그리고 우리 뒤를 따르는 오토바이. 모두 평범해 보이지만 시선과 자세가 일반인이 아니에요. 알렉스 아저씨가 말해준 감시 요원들의 특징과 일치해요. 지민의 눈은 망원 렌즈보다 더 정확하게 위협을 식별해냈다. 알렉스는 지민의 정보와 지훈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적들의 통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팀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바로 그 순간 범죄의 현행범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배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술관 앞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멈추자 예상대로 괴한들이 아이들을 향해 접근해왔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서연의 보안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덮쳤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들 앞에서는 최 실장의 부하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격렬한 몸싸움 대신 몇 번의 간결한 제압 동작만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서연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팀은 괴한 중 한 명을 생포하여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송했다. 알렉스가 직접 신문을 맡았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티던 남자는 알렉스가 그의 가족 정보와 그가 저지른 과거 범죄 기록까지 읊어주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들이 최 실장에게 고용되었으며 최종 의뢰인은 천무그룹의 한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이제 서연은 한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오수진은 사색이 되었다. 재산을 잃는 것과 살인 미수 교사범의 아내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한태준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판단한 그녀는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해외 계좌로 자산을 빼돌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도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때는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각자의 생존 앞에서 완전히 끝장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알렉스가 건넨 신문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아이들을, 그녀의 전부를 건드렸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수준을 넘어 악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성전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알렉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겨울의 서리보다도 차가웠다. 지금까지는 방어였어요. 이제부터는 공격입니다. 이 최 실장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세요. 그의 사업 약점,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인물들까지. 한태준의 손발이 되어주는 저 송곳니부터 모조리 부러뜨릴 겁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의 비열한 방역은
잠자던 여왕의 잔인한 분노를 깨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한태준이 보낸 암살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의 범죄 증거까지 손에 넣은 후 강서연의 펜트하우스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심장부로 변모했다. 이전의 방어적인 태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적의 심장을 향해 돌격하기 직전의 정예 부대와 같은 팽팽하고 날카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한 모든 정보가 거미줄처럼 얽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태준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알렉스를 소집하여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한 무기를 모았어. 이제 이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할 때야.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들이 확보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을 위한 제물이었다. 한지아가 먼저 나섰다. 그녀는 금융무기에 대해 브리핑했다. 한태준과 그의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계좌들의 흐름을 모두 파악했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제 신호 한 번이면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들이 돈으로 여론이나 주주들을 매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는 타이밍에 맞춰 천무그룹 주식에 대한 마지막 공매도를 실행할 거예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이어서 한지훈이 디지털 무기를 설명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스크린의 정보들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주주총회가 열릴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통신망은 이미 제 통제에 있어요. 한태준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부와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제 명령에 따라 움직일 거고 제가 준비한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그의 연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지민이 심리 및 인적 정보에 대해 말했다. 그의 분석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주요 이사들과 대주주들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확보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우리 쪽으로 돌아서도록 물밑 작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박선희 아주머니의 공증된 진술서 영상과 우리가 생포한 괴한의 자백 영상. 이 두 가지는 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비수가 될 거예요. 모든 무기가 점검되자 서연은 마침내 결전의 장소를 선포했다. 우리의 무대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천무그룹 정기 주주총회야. 수많은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는 한태준의 모든 가면을 벗겨낼 거야. 그가 도망치거나 진실을 덮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심판대지. 그때부터 펜트하우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주총회 당일의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하며 계획을 다듬었다. 알렉스는 아리아드네 홀딩스의 주요 인사 자격으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을 지휘하고 지민은 실시간으로 이사들의 표정과 심리를 분석하여 알렉스와 서연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되어 모든 디지털 장비를 통제하고 지아는 자금의 흐름을 묶고 끊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주주총회의 주요 주주 발언 시간을 통해 한태준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그의 개인적인 비리와 범죄 행위를 폭로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갈 계획이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의 발언에 맞춰 지훈의 통제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천에 공개될 것이었다. 한편 한태준 역시 주주총회를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서연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여전히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주주들을 매수하고 강서연을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으로 몰아갈 역공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그가 준비하는 것은 제게의 흔한 싸움이었지만 서연이 준비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서연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잔인하고 힘들 수 있어. 너희들이 정말 괜찮겠니? 아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 이건 엄마만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의를 되찾는 일이니까요. 아이들의 성숙한 대답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싸움 속에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게 자라주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서름, 그리고 내일을 향한 결의가 그 포옹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저 멀리 여전히 오만한 불빛을 뿜어내는 천무그룹의 타워가 보였다. 10년 전 저 타워는 그녀에게 절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저곳은 되찾아야 할 그녀의 왕국이자 심판해야 할 죄인의 단두대였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심판의 날은 바로 내일이야. 10년 동안 이어진 기나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마지막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천무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폭풍 전에 고요함처럼 팽팽했다. 행사장인 호텔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인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들,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한태준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가에 서린 미세한 불안감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앞줄에 앉은 오수진은 우아한 가면을 쓴 채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태준은 준비된 연설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최근의 위기들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서연의 아리아드네 홀딩스를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으로 매도했다. 그는 주주들의 이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성을 지키려 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주요 주주 자격으로 강서연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녀가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존재감은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연약함을 앗아간 대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확신을 새겨놓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태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는 회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장 큰 위협,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한태준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펜트하우스에 있던 한지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연 회장의 조명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의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한태준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려한 회사 로고가 암전되며 마치 거대한 캔버스처럼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태준의 프롬프터는 꺼졌고 보좌관과의 비밀 통신용 이니어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왕국에서 고립된 외톨이가 되었다. 서연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태준 회장의 경영 능력은 이미 파탄났습니다. 그는 주주들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자금을 언급하는 순간 스크린에는 그녀의 말에 맞춰 해당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한지아는 해당 계좌들을 동결시키는 마지막 금융 공격을 실행했다. 스크린의 계좌 상태가 실시간으로 동결이라는 붉은 글씨로 바뀌자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천무바이오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스크린에는 조작 전과 후의 임상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나타났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기 행각이었다. 한태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경비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전원을 내려. 하지만 지훈의 통제에 있는 시스템은 그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끓어오르자 서연은 공격의 방향을 바꿨다. 그녀의 시선이 오수진을 향했다. 주주를 속이는 자는 가족 또한 속이는 법입니다. 스크린에는 법적 공증까지 마친 박선희 가정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 오수진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며 기뻐하던 통화 내용을 또렷하게 증언했다. 카메라가 오수진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연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마저 버리는 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최 실장의 부하를 신문하던 영상이었다. 영상 속 남자는 한태준의 지시로 강서연의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자백했다. 기업 비리를 넘어 아동 납치 미수라는 반인륜적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알렉스의 보안팀이 질서 유지를 위해 움직였다. 완전히 무너진 한태준은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알렉스의 팀원들에게 조용히 제지당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알렉스가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기 직전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긴 것이었다. 경찰들은 충격에 빠진 군중을 가르고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넋이 나간 한태준과 발악하는 오수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심판의 폭풍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한 슬픔에 가까웠다. 체포되어 끌려가던 한태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연민이나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종결 선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10년 전 몰아쳤던 비바람보다 더 거셌던 심판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무너진 왕국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한태준과 오수진을 비롯한 천무그룹의 핵심 수뇌부가 한나란 씨의 몰락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한때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천무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혼돈의 중심에서 시장과 주주들은 유일한 희망을 발견했다. 부패의 고름을 터뜨린 장본인이자 동시에 회사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강서연이었다. 살아남은 이사들과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아리아드네 홀딩스의 대표 강서연을 천무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 10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여인이 마침내 피와 눈물로 되찾은 자신의 왕좌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회장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는 아직 한태준의 오만한 향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1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섰다.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한태준의 모든 개인적인 물품을 치우는 것이었다. 과거의 흔적을 지워내는 그 행위는 부패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했다. 그녀의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서연은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외부 감사를 지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숨겨진 모든 비리를 남김없이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는 한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 대신 투명성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선포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그녀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한태준은 횡령 주가 조작, 아동 납치, 미수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수진 역시 과거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했고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서연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치했으며 10년간 진실을 품고 살아온 박선희 여사에게는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더 이상 전쟁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이제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는 대신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본래의 나이에 맞는 밝고 순수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아이들의 삶을 되찾았다. 어느 맑은 주말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곳을 찾았다. 10년 전 그녀가 쫓겨났던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법에 의해 몰수된 그 집은 굳게 닫힌 채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이 묻자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는 우리가 살 집이 아니란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당함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온 거야. 그들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극복의 역사가 되었다. 강서연의 리더십 아래 천무그룹은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온누리 그룹으로 바꾸고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가치로 시행화시켰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세 아이들과 함께 온누리그룹의 최고층 회장실에 서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복수의 목표가 아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상징이었다. 온 가족은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답게 물드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1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지독한 밤은 끝났고 마침내 찬란한 새벽이 밝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대신 평화와 감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빛나는 내일을 얻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